멍청해지는 부금을 사용한다고요? 작품의 제목 1. 보통은 가제를 먼저 짓습니다. 가제. 예를 들면 지금 채널 이름이 보더콜 지금 제 채널 기준으로 하면은 라작가잖아요. 이게 최종 제목이라 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제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가제는 그겁니다. 작가가 대충 지어놓은 거. 대충 이걸로 뭐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부를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프로젝트를 부를 명칭이 필요하니까요. 그 프로젝트를 그쵸. 맏엄마 가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프로젝트를 부를 명칭이 왜 필요하냐? 김설아 작가님이 쓰는 그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맏엄마 대본 어디까지 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편하지. 김설아 작가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작품 어디쯤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길고 이상하잖아요. 맏엄마라고 합니다. 가제를 이렇게 짓고 2번 드라마의 경우 감독, 제작팀, 마케팅팀 등등 그다음에 대표의 의견도 가끔 포함됨. 대표가 개꼰대면 자기가 하라는 제목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최종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드 엄마를 그대로 하자, 가제를 그대로 하자, 아니면은 김마드 엄마는 어떤, 그다음에 김사라는 어떤, 사라 작가는 어떤, 가라 작가는 어떤, 라 작가는 어떤, 살아있네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요거를 뭐 투표를 하던지 아니면은 뭔가 가장 땡기는 게 있던지 아니면은 작가가 밀어붙이던지 뭐 이런 걸 합니다. 저는 보통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 중에 저는 사라 작가와 라 작가가 제일 좋아요. 참고 좀 해주세요. 참고 바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넣고 투표를 합니다. 파워는 누가 가장 세냐면은 원래는 작가가 세요. 드라마니까. 근데 마케팅 팀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긴 합니다. 이것도 작바작이긴 한데 저는 일단 마케팅 팀 의견을 많이 들어요. 마케팅 팀이 어쨌든 요거를 많이 뿌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일 가장 끌리는 제목이 뭐냐 이런 걸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상황이 진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다 줬는데 요런 사랑이 저게 뭐냐면서 다른 거 가져오라고 막 역정을 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가 쓰든가 아이디어라도 내든가 개자식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어쩌라고 시전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재밌는 그 썰이 하나 있죠. 스카이캐슬이 원래 가제가 프린세스 메이커였던 거 아시나요? 프린세스 메이커가 가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돌아다니는 스카이캐슬 기획안이나 대본 같은 거 파일들이 드라마계에 이제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이거는 좀 널리 퍼진 썰이에요.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가 원래 가제입니다. 원래 쓰던 제목 가제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3. 음, 겜덕들 맞아. 소설의 경우 마케팅 팀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음. 왜냐하면 소설은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막 유명하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작가와 표지 요 조합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마케팅을. 그랬을 때 마케팅에 쓰기 좋은 표지와 제목을 엄청 세심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설 중에
국유시 소원의 경우 우리 세 명이서 쓴 거잖아요, 같이. 그래가지고 그 가제가 뭐였더라? 가제를 그냥 하이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고 제목 원제목을 쓰는 게 베스트지는 또 않아요. 그냥 막 짓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특히 이거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하이틴이라고 제가 제목 붙여놓고 파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 하이틴 로맨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한 10개, 20개 정도 적어서 보냈었어요. 국교시 소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이제 국교시 소원으로 이제 판명이 났고, 나의 X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목은 우리가 27, 28쯤 잠깐만. 야, 너 뭐해? 뭐 했어? 내려가. 뭐 쾅쾅 소리가 나가지고. 쓰면 좋았을 뻔했다가 가제였습니다. 요게 대사예요. 그 안에 나오는. 근데 소설의 경우에는 이 작품을 그냥 작가랑 편집자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원고를 보내고 받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제였고, 이거를 그대로 하고 싶긴 했는데 이걸 못 쓴 이유가 1번 너무 에세이 같음, 2번 너무 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 전 여친 얘기니까 그 소설 자체가 전 여친 요런 키워드로 이제 하다가 X가 어쨌든 전 남친, 전 여친, 전 애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요거 플러스 우리가 그 대사 중에 또 그게 나와요. 우리는 다 틀렸다. 우리가 한 일은 다 틀렸구나. 우리는 맞은 적이 없었네. 이런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거를 넣어서 오답 노트였다. 우리의 관계는 오답 노트였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나의 X 오답 노트라는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결정이 됩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하나 더. 궁금증 하나 더. 렛츠고. 네, 캐릭터 이름. 캐릭터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건가요? 와드 아픈 거, 약간 습진이 조금 나서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왔어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커피가 너무 연해졌어. 커피를 리필해야겠어. 제가 캐릭터 이름을, 이것도 진짜 너무 작바작이에요. 작바작. 그 이름에 예를 들어서 진격거의 경우 에렌 예거에서 예거가 사냥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름에 이런 깊은 의미를 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거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웹툰 원작해서 웹드라마를 했을 때는 이 웹툰 원작에는 그 두 형제가 주인공인데 두 형제한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드라마에는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부르잖아. 그래서 그 부르려고 이름을 이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름 뭐였지? 지가 쓴 거 까먹음. 동생은 기억나는데 이상.
이상이랑 이윤 지가 쓴 드라마. 이윤과 이상으로 지었어요. 해서 약간 이상 막 상상 속에 있고 살짝 FP 스타일 MBTI로 치면. 그다음에 이윤은 이윤을 철저히 따지는 프리랜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장난을 친 거죠. 해가지고 약간 MBTI로 치면 TJ 스타일 이렇게 해서 적었고 이윤의 여친은 희비. 예, 희비가 엇갈린다. 예, 자 말장난으로 이 희비가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미친 여자로 나오거든요. 미쳤는데 살짝 눈날이 맛이 갔는데 되게 예쁘고 착한 그런 스타일로 나와서 얘를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해가지고 이제 희비로 지었고 그럼 희비 동생은 뭐로 할까? 그럼 희자 돌림 쓰자 해서 희희 얘는 그냥 인생이 즐거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장난처럼 이름을 지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보다 뭐 의정부보다 가까운 시즌 1, 2를 쓸 때는 1 같은 경우는 여자 이름이 사랑이었고 남자 이름이 우정이었어요. 박우정, 이사랑과 박우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었는데 이 시즌 2는 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우정이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사랑. 해서 여기는 그냥 요 제목을 그때 당시 회사에서 추천받아서 한 거라서 그냥 가볍게 지은 거고 여기는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점점 우정에서 사랑으로 갔다가 사랑에서 다시 우정으로 갔다가 다시 사랑으로 갈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궁극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인가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원래 처음에는 그냥 이름 바꾸면 재밌겠다 낄낄 하다가 바꾼 건데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피스 워치 같은 경우는 그 스피노프예요. 요 시리즈의 스피노프여가지고 요 시리즈의 스피노프. 요 시리즈의 스피노프여서 여기 이사랑의 언니 이사라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짓기 귀찮아서 제 이름을 썼어요. 제 이름은 김사라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나오는 뭐 김경준, 뭐 박성은, 뭐 이진호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지인입니다. 싹 다 지인. 싹 다 지인. 그냥 귀찮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하나랑 승호도 지인입니다. 그냥 지인 이름 썼습니다. 귀찮아서. 네, 살아있네. 그래서 그냥 지인 이름 썼는데 커플들은 또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커플들 이름으로 쓴 적도 많거든요. 다른 드라마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이제 싹 다 헤어진 그런 슬픈 사연이. 싹 다는 아니고 끝까지 간 사람도 있고. 저만 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나머지들도 다 지인이 이름이었어요. 싹 다. 여기 오피스워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에이틴의 경우에는 이름 짓는데 연출팀하고 엄청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약간 일단 그 남시우랑 하민 같은 경우는 남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아이돌 덕후 출신인 연출팀에서 잘생겨 보이는 남자 이름을 몇 가지를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름으로 엄청 회의를 했어요. 왜냐면 딱 그거에 박혀야 돼. 딱 봤을 때 잘생긴 것처럼 하거나 좀 호감이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름 짓는데 그렇게 소질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민이 시우였고 시우가 민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약간 그 있잖아요. 약간 좀 웹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이름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도하나, 김하나의 경우는 처음에는 뭐 송하나, 뭐 오하나 뭐 이렇게 썼었는데 오혜영이 이름 또 같은 얘기인데 오씨를 같이 쓰면 좀 겹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도하나로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송하나는 또 그 오버워치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그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고민을 거치다가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제 9교시 소원 전교 1등이 천재희고
그다음에 정규 2등이 저 이름 또 까먹었어. 내가 지었는데 무슨 영재야. 그다음에 정규 3등이 김보통. 이렇게 그냥 재미로 장난스럽게 장난스럽게 이인재인가? 아 이제 뭐였지? 내가 검색해 볼까? 지가 쓴 건데 모름. 개웃기네 진짜. 저 정치색 왜요? 저 몰라요 아무것도. 저 왜? 아 웃겨라. 뭐지?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잖아. 인재 맞네. 인재 맞는데 김인재인지 이인재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인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진짜 대충 재미로, 대충은 아니지만 약간 딱 이름에서도 코믹의 향기가 느껴지게. 그래서 첫 줄이 김보통이 자기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름도 보통이야. 젠장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이가. 그다음에 나의 엑스 오답 노트의 경우에는 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 나머지도 다 제 대학 시절 모티브 캐릭터가 있어서 그 모티브 캐릭터의 이름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김바나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막 지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찰떡 같아서 계속 썼어요. 이게 대사가 나와요. 너 근데 이름 특이해. 무슨 뜻이야? 라며 술 취한 선배가 물어보면 바나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 작가가 소설 제목으로 바나나 스플릿이 어떠냐 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뭐 이 정도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캐릭터 이름은 저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정하는 것 같아요. 이윤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좀 멋있거나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인 이름 갖다 쓸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바꾼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계속 부른 적도 있어.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 이름이 지수였어. 근데 수지로 내가 바꿨어. 알지? 수지 너무 비슷하잖아. 지수였는데 내가 뭐 민형으로 바꿨어. 근데 내가 계속 보조 작가한테 야 그 지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조 작가가 민형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런다.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게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아, 우리 보조작가 보통 아니죠. 우리 보조작가 진짜 얼마나 웃긴데요. 제 보조작가들이 일단 대부분 웃겨요. 안 웃긴 애들은 결국 저한테 잘린 애들이었어요. 근데 안 웃겨서 잘린 건 아니고요. 제가 작가 강의하거나 뭔가 어쨌든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웃긴 사람 있죠. 그냥 말빨이 되게 좋고 평소에도 좀 웃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99%의 확률로 글을 잘 써요. 왠지 아세요? 이 말로 웃길 수 있다는 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프리스타일로 라이브로 갖고 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재미없고 되게 책벌레 같이 생긴 사람들 있죠. 높은 확률로 글을 잘 못 씁니다. 물론 다 못 쓴다는 건 아니에요. 제 그 철칙입니다. 저는 작가들
작가들 웃긴 사람, 나 면접 봤을 때 웃기고 약간 또라이 같거나 옷을 잘 입으면은 뽑습니다. 옷 잘 입는 것도 되게 그거거든. 사회 트렌드를 읽는 거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옷을 잘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센스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는 금방 배웁니다. 진짜로. 작가를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작가 면접 볼 때 무조건 옷 잘 입거나 좀 웃기거나 이런 사람 뽑아요. 재미없는 사람들, 일단 제가 봤을 땐 제 폭이 너무 좁은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재미없는 사람들 중에 글 잘 쓰는 사람은 몇 번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조작가들 진짜 웃겨. 한번 오지. 근데 또 그래. 좀 그렇지만. 제 보조작가들 진짜 웃긴 거 많음. 얘네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명은 만약에 얘네가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람. 네, 1번. 어떡해요. 저 인생 망했어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들어와. 그래서 어그로 개잘끔. 그다음에 2번. 작가님, 저 오늘 휴대폰이 휴대폰이랑 무릎 등가 교환했어요. 무슨 소리냐? 넘어졌는데 휴대폰은 지켰다. 그다음에 3. 무릎 피난 사진 보내고 10분 지각함.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함. 그러면 이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어, 그렇습니다. 메모장 타임 재밌죠? 와, 님들 저 여태까지 부금 틀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금 껐음. 이제 들리죠? 나만 듣고 있었어. 부금 틀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